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헌팅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고 친구와 저는 할 일이 없이 뒹굴고 있었어요. 친구와 조금 커다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다 큰 남자 둘이서 살다 보니 혼자 사는 남자들 특유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보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며 여자 꼬시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에 어디서 여자를 꼬시냐고 했더니 헌팅 술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 가는 헌팅 술집이었지만 왠지 그날은 느낌이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나름 열심히 꾸미고 갔는데 초저녁이라 그런지 완전 남탕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여자 테이블에 열심히 추파를 던지고 다녔어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 누가 넘어오겠나 싶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2명의 여자가 저희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살, 27살인 2명의 여자였는데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한 명은 키 크고 날씬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키는 작고 아담했는데 조용조용하고 청순한 미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해서 키가 큰 여자와 짝이 되었고 저는 제 마음에 쏙 들은 키 작은 여자와 파트너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파트너를 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첫인상은 조용한 줄 알았는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말도 많아지고 은근슬쩍 제 팔을 만지면서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더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짝없고 외로운 젊은 남녀가 주말 밤에 만나니까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4명 모두 완전 신나서 누가 보면 부부 동반 모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잘 맞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파트너와 스킨십을 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슬슬 피곤하더라고요.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건 무리다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서로 파트너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밤거리를 걸었는데 사실 목적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숙박업소를 찾아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불타는 금요일 당연히 이 시간이 되니 방도 없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커플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주말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은 찾기 힘들었고 그녀도 슬슬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친구는 자기 파트너 데리고 어딘가에서 밤을 보낼 테니 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굽고 방이 넓어서 그녀와 둘이 보내기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어요.
친구네 커플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도착했으면 친구의 맹궁둥이를 볼 뻔했어요. 아무튼 4명이 한 집에 다시 모이니까 어이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따로 방이 없으니 분위기 잡고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 있고 싶었는데 친구 커플이나 저희 커플 모두 오늘 밤에 다시 나가서 방을 잡기는 글렀다 싶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해줄 리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술이나 먹자 하고 처음으로 돌아갔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변변찮은 안주라도 펼쳐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애들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시 아까처럼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야시시한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달아올라봐야 한 방에 4명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왕게임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진짜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사실 많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 커플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다들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방에는 싼 맛에 중고로 구입한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도 넣어놓고 안 입는 계절 지난 옷도 넣어놓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옷장이 크고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2대2로 술게임을 해서 지는 커플이 5분씩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벌칙을 하자고 했더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좋다고 찬성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 마시면서 무슨 게임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우리 커플이 져서 먼저 옷장에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벌칙인지 아닌지 분위기가 애매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옷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녀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서 그녀는 결국 제 위에 안기듯 걸터 앉았어요.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뭔가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녀랑 둘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인 둘이 들어가 있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바싹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몸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했는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뭔가 다 큰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재미있더라고요. 5분씩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저희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방금 전까지 야시시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지낸 사이처럼 행동하더니 막상 옷장 안에 둘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남자인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녀를 품에 안은 채로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방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옷장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하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밖에서 친구 커플도 조용한 걸로 봐서는 그 친구네도 저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저희 둘은 그 안에서 5분 동안 계속 입을 맞추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술게임을 하면서 두 커플이 옷장 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서로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불편하게나마 각자 입도 맞추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지쳐서 다들 쓰러져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집 앞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여자들을 보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찌질한 남자들이랑 다시 연락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파트너는
그 뒤로도 꾸준하게 저와 연락하다가 데이트도 몇 번 하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파트너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해서 그날 하룻밤의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다시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여자친구와 만나면 그때 옷장 안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차마 친구에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네요. 제 방보다 훨씬 좋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의 좁았던 옷장 안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보험왕으로 불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험왕이 돼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어요. 남편도 애나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두 돌 때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간간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는 했어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라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애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제 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딴에서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돈을 최대한 아꼈고 옷이며 화장품도 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제 관리를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저는 알바하고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이 만기가 되어 남편 선물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랜만에 분위기나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보내놨고 친정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백화점으로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백화점 쇼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본 순간 그 기분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는 웬 젊은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옆에 여자는 신이 나서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더라고요. 참, 요새 그렇게 차가워지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더니 몸매 좋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저는 뒤돌아 나와 혼자 공원에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오늘 제부랑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야근이라네. 미리 확인 전화 좀 할걸. 백화점만 들렸다 왔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이그, 헛걸음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언니가 사줄게. 언니랑 저녁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재우고 나와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보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청승맞게 혼자 뭐하냐? 어디 갔다 와? 여태 일하다 왔지. 가긴 어딜 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다고. 나 당신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 난 또 뭐라고. 거래처 사람이야.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걸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한 의심만 생기는 거야.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처형도 근처 와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관리 좀 해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나도 일하면서 경제력을 갖춰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게 보험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으로 불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친구는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도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그런 놈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놈 바람핀 증거들 차근차근 모아놓고 돈 벌면서 애랑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혼해. 너야 성격이 활발하고 좋으니까 잘하겠지만 내 성격에 보험 잘할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런 생각하면 평생 네 남편 바람피던 말던 쭈구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 친구의 충고에 정신을 차렸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 대신 제가 입을 옷이며 신발들을 구입했습니다. 제 거를 이렇게 맘 편히 펑펑 사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입사를 했고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비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내 언젠간 반드시 저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그냥 당장 나으라고 했지만 마냥 언니한테 신세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람 증거랑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추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살갑게 사모님들한테도 어머 언니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잘 보여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인데 잘 보이면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큰 건수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면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줘서 실적 올리는 거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친구 SNS에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 나갔던 김은희로 돌아와야지. 바람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친구 말에 왠지 모를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난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들 다 제쳐두고 만나 결혼했더니 이제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남편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서 소개해준 이사 옆으로 가서 앉아
술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에 술이 금방 취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온 일행이랑 따로 먼저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갈까요? 저는 언니한테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남겨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은희 씨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도에 몸과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덕분에 보험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서 보험왕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관리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제 모습에 슬금슬금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가서 돈 좀 벌더니 머리가 휙 돌았냐?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다 준비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어린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그 후로 아이와 함께 언니네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당당히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은 언제까지 관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거 놔!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들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 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